자, 이번 시간에는 부사 표현을 줄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한국어에서 어떤 식으로 줄어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음악을 듣고 있는 동안에 나는 숙제를 했다라고 쓸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줄여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어도 마찬가지로 우리말처럼 줄이는 표현이 있느냐? 당연히 영어도 줄여서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줄이고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말을 통해서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내가 음악을 듣고 있는 동안에 나는 숙제를 했다 해서 가장 불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내가라고 하는 것을 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듣고 있는 동안에 나는 숙제를 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표현을 좀 더 줄이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음악을 들으면서라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각 단계에 맞춰서 영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내가 음악을 듣고 있는 동안에 나는 숙제를 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while을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음악을 듣고 있는 동안에 나는 숙제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나는 이라고 하는 거, 내가라고 하는 주어, 반복되는 주어가 생략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 시간에 지금 동사가 나오면 그 앞에 주어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주어가 생략되면 당연히 동사도 없어져야지만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was도 생략을 해줍니다. 자,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숙제를 했다. 세 번째 것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의미도 굳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I랑 was는 이전 단계에서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while도 마찬가지로 굳이 의미상으로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어에서도 줄이는 표현을 알아봤는데요. 구조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을 줄이는 것과 완전히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영어에서 보시면은요. 뭐뭐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드시 표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인다 하더라도 ing 표현을 남기고 줄이거나 또는 ing 표현을 만들면서 줄여야 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런 특별한 표현만 저렇게 줄이는 것은 아니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문장을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너는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if라는 것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똑같으니까 생략해 준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은 use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동사를 상황을 나타내주는 ing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당신은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문장 줄여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녀는 시험에 떨어졌다라는 표현인데요. although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접속사 생략하고요.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studied라고 하는 동사를 ing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studying hard 이런 식으로 표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공부했기에 나는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부사 접속사 because를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because 생략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주어 생략해서 동사를 이렇게 ing 형태로 바꿔서 줄여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장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매우 피곤했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when이라고 하는 부사 접속사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사 접속사 생략하고요. he 생략하고 came이라고 하는 것을 ing 붙여서 coming back home 이런 식으로 줄여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장 줄여보도록 할게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나는 저녁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s라고 하는 거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으니까 as를 이용해서 as I was on a die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as 생략하고 I 생략하고 그 다음에 동사는 was가 있죠. 이것을 ing로 바꾸니까 이렇게 being on a diet 이렇게 줄여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TV를 보면서 나는 약간의 초콜릿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줄여보도록 할게요. while이라고 하는 거 써주고요. I was watching TV 이렇게 써주는데요. while 줄일 수가 있었죠. 그리고 I 마찬가지로 줄여서 지금 보시면은 ing 형태가 watching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동사까지 그냥 생략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써가지고 watching TV 이렇게 써주고 콤마 찍어주면은 줄임 표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not이 들어가 있는 부정 표현을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서두르지 않으면 너는 기차를 놓칠 것이다. 일단 제대로 쓰면은 if you don't hurry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if 접속사 생략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어 생략하고 don't hurry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hurry라고 하는 것이 동사니까 당연히 hurry에다가 ing를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hurrying 이런 식으로 ing를 써주고요. 부정 표현은 앞에다가 not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not hurrying 이렇게 써주면은 줄임 표현이 완성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조금 다른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 문장을 상황분사를 이용해서 줄이려면 일단 접속사를 생략해 줘야겠죠. 그리고 똑같은 주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동사를 상황분사로 바꿔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웠던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빙이라는 것도 생략을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실망한이라는 뜻의 상태 분사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disappointed라고 하면은 과거 동사도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을까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지만 영어라고 하는 것은 구조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형태가 나오면 당연히 그 앞에 주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어의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만약에 disappointed라고 하는 것이 과거 동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앞에 있어야 할 주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앞에 접속사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 동사로 헷갈릴 염려가 구조적으로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disappointed라는 표현은 분사 구문에서 생략이 되고 상태 분사만 남아있다라는 것 우리가 구조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영어에서 줄이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렇게 줄여서 쓴 부사 표현은 앞에만 저런 식으로 위치를 시켜야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앞에 위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동작 표현이나 시간상 순차적인 의미에서는 뒤로 가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문장은 당연히 동시동작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음악을 듣고 있는 동안에 나는 숙제를 했다라는 뜻이니까 뭐뭐를 하면서 뭐뭐를 했다라는 표현 동시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뒤로 보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동시동작 표현에서는 뒤로 가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사 표현은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끼워 넣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우리가 오늘 배운 표현은 상황분사, 다시 말해서 ing라는 것을 이용해서 부사 표현을 이런 식으로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분사구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부사 문장만 줄일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차적인 표현도 이러한 똑같은 방식으로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예문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기차가 1시에 떠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순차적으로 지금 부산에 5시에 도착하는 것이 순차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순차적인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순차적인 행동의 순서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진행된다라는 의미의 ing와 어울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ing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상황분사 ing를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콤마를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장을 통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제일 먼저 일어섰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환호성을 지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차적인 진행이고요. ing와 의미가 부합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문장 갖다 놓고 뒤에 있는 것은 ing를 이용해서 표현해주고 난 다음에 콤마를 찍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